정부가 31조 8천억 원. 와, 정말 큰 규모의 추경 예산을 확정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철강업계에서는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스틸앤스틸 철강산업연구소 유승록 소장님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 속사정을 좀 더 자세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대체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네, 그 철강업계의 상황이요. 지금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작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내수가 5천만 톤 아래로 떨어졌고요. 아, 5천만 톤이요? 네, 근데 올해는 이게 더 심각해질 거라는 전망이거든요. 수출길도 여의치 않고 심지어는 뭐 설비 폐쇄나 공장 가동 중단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요. 와, 정말 절박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거는 기대가 사실 남달랐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게다가 추경 예산이 원래 30조 5천억 원이었는데 31조 8천억 원으로 증액까지 됐다는 소식에 그래도 희망을 좀 갖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약간의 기대감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안의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철강업계의 기대를 좀 충족시키지 못했을까요? 가장 먼저 좀 지적되는 부분은요, 역시 철강 수요랑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건설 경기 활성화 예산입니다. 건설 쪽이요? 네, 전체 추경이 31조 8천억 원인데 이 중에서 건설 활성화에 직접 투입되는 예산은 2조 7천억 원.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한 8.4%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8.4%요? 철강 수요에서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이게 좀 상당히 낮게 느껴지는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유승록 소장님 분석도 현재 철강업계가 겪고 있는 이 위기의 깊이를 생각하면 이 금액은 좀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승수 효과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걸 생각하면 정말 경기를 살리려면 좀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했다 이런 아쉬움이 남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부의 거시적인 목표하고 이 현장의 위기감 사이에 약간 좀 온도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하긴 뭐 건설 투자가 이렇게 기대 이하라면 혹시 다른 쪽에서라도 좀 숨통을 틔워주려는 그런 노력은 있었을까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사업장 지원 예산인데요. 3천억 원이 이번에 처음으로 포함됐어요. 아, PF 지원 예산이요? 네, 이걸 약간 마중물로 삼아서 민간 자금까지 끌어들여서 총 1조 원 규모의 앵커리츠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리츠라는 게 이제 핵심 투자자 역할을 하는 부동산 투자 회사 같은 건데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PF 부실 문제가 워낙 심각해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건설 부양책도 사실 효과를 보기가 어렵거든요. 뭐랄까 약간 아킬레스건 같은 거죠. 그렇죠. 건설 경기의 아킬레스건. 네. 그래서 의미 있는 첫걸음인 건 맞는데 다만 이제 계획대로 정말 신속하고 또 적극적으로 집행이 잘 될 거냐 이게 관건이겠죠. 그렇군요. 그 PF 지원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신호인데 또 다른 아쉬움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철강도시 포항 관련 예산인데요. 이게 좀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포항이요. 어떻게 됐나요? 아시다시피 지금 포항은 뭐 철강 회사들이 어려우니까 지역 경제 전체가 거의 극한 상황입니다. 공장 가동률이 60에서 70%대로 똑 떨어졌고요. 와, 6, 70%면 네. 그리고 현지 기업들 절반 이상이 아예 신규 채용 계획이 없다고 하고요. 상가 공실률은 전국 평균의 뭐 2배, 3배는 기본이고 심한 곳은 40%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이야, 지역 경제가 그 정도면 당연히 이번 추경에서 좀 지원을 기대했을 법한데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결과는 정말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원래 2025년 본 예산에 반영되어 있던 포항 영덕간 고속도로 건설 예산 있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2,043억 원이었는데 거기서 약 90%에 달하는 1,821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90% 삭감이요? 거의 다 깎인 거네요. 네. 그러니까 철강업 침체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그래도 좀 기댈 수 있었던 그런 인프라 사업마저 축소된 셈이니까요. 유 소장님도 이걸 두고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면서 지역 경제가 더 어려워질까 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상 밖의 결정이네요. 그럼 건설 경기나 지역 경제 말고 이 철강 산업 자체를 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이런 건 이번 추경에 혹시 포함이 됐는지도 궁금한데요. 그 부분 역시 아쉬움이 좀 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소관 추경 예산이 한 7,868억 원 정도 되는데요. 네. 이게 주로 뭐 내수 활성화나 고효율 과정 구매하면 환급해 주는 거, 아니면 산업위기 지역 기업들 대출이자 지원, 또 AI 실증 사업,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쪽에 배분이 했어요.
근데 정작 철강 산업 자체를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없었습니다. 전무했어요. 하나도 없었다고요? 지금 철강업계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도요? 네, 그렇습니다. 유 소장님 진단으로는 언제 어느 업체가 도산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와, 심각하네요. 실제로 최근에 연매출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 중견 철강 유통업체가 부도를 내고 회생 잘체에 들어가는 일도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판매 부진까지 계속되면 이게 연쇄 부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연쇄부도 가능성까지. 네. 그래서 유 소장님도 유동성 위기를 겪는 철강사들에 대해서 정말 최소한의 배려라도 좀 있었다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종합해보면 이번 추경이 물론 경기 전반의 활성화를 목표로 했겠지만 철강업계 입장에서는 건설 투자 규모라든지 또 포항 지역 예산 삭감 그리고 직접적인 산업 지원은 아예 없었다는 점 여러 면에서 좀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나마 PF 지원책이라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뭐랄까 업계 전체의 위기를 해소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이런 시각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 산업, 특히 포항처럼 지역 경제와 아주 깊숙이 연결된 산업이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과연 정부의 재정 정책이라는 것이 거시적인 경기 부양 목표와 해당 산업 그리고 지역에 대한 어떤 맞춤형 지원 사이에서 어떻게 좀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 네,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번 추경에서 나타난 이런 어떤 간극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 번쯤은 다 같이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